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면 골치 아픈 피검사 분석, 골밀도 분석, 체중 관리, 식단 관리를 비용 없이 무료로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서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시면 앱에서만 실시하는 특별한 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셔서 무료 사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채소, 통곡물, 콩 이런 거는 몸에 좋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죠. 특히 건강을 챙기는 분일수록 현미밥에 두부라든지 토마토 샐러드 이런 거 매일 챙겨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그 심장외과 의사가 바로 그런 건강식이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닥터 건들이라는 그 의사가 쓴 책 플랜트 파라독스라는 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한 5편 정도로 짧게 잘라가지고 오늘 다 한 권을 띌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건강 도서를 파헤치는 건강 도서 깨기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랜트 파라독스 일부 사실은 독이었다. 팩트체크 렉틴의 정체 이런 제목입니다.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콩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그건 사실이죠. 플랜트 패러독스란 것은 식물의 역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트 패러독스의 저자 스티븐 건드리라는 사람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이 식물 속에 든 렉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렉틴은 원래 식물이 곤충이나 동물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 방어적 화학 물질입니다. 이 식물은 움직여서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먹은 상대가 몸에 이상이 일어나면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군 하고 다시 못 먹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화학 무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문제는 이 렉틴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막에 있는 탄수화물하고 달라붙어서 세포끼리 주고받는 그 신호를 방해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닥터 건드리는 렉틴이 장벽사이 세포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른바 장누수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은 그 사이로 소화가 되지 않은 이물질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고 우리 몸의 면역이 이것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게 되면은 바로 만성염증으로 번진다 하는 주장입니다. 덜 익은 강낭콩 있죠? 네, 그것을 먹고 복통과 구역질,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 급성 위장염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콩 속의 렉틴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렉틴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해도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렉틴은 콩과 식물뿐 아니라 과일과 견과류 수백 가지 식물에 모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완전히 이걸 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평소에 속이 예민하신 분이라든지 소화기가 약하다거나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장 기능이 아직 여물지 않은 어린아이라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소홀히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렉틴이 유독 많다고 지목되는 의외의 건강식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통곡물과 현미입니다. 닥터 건드리는 곡물을 도종하지 않은 거친 껍질에 렉틴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밀에 든 밀배아 응집소라는 렉틴을 문제 삼고 있고 역설적으로 껍질을 벗겨낸 백미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의 출처가 바로 이 책이라는 걸 오늘 새롭게 깨달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곡물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주는 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미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백미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곡물과 현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바로 다음 편 2편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렉틴이 많다는 두 번째 식품은 콩류와 땅콩입니다. 이것들은 대표적인 고렉틴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낭콩 사례처럼 덜 익으면 실제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날 것이나 설익은 상태로 먹은 것은 위장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콩을 충분히 물에 불리고 푹 삶으면 그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것만으로도 렉틴의 대부분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콩은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콩을 매일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렉틴이 많은 세 번째 식품은 가짓과 채소, 즉 토마토, 감자, 가지, 고추 이런 겁니다. 닥터 건드리는 씨와 껍질에 렉틴이 많다면서 이것을 긁어내고 벗겨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바로 이 채소들이 늘 올라와 있고 게다가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처럼 이 채소들이 품은 껍질 속의 유익한 성분을 모두 버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끊기보다는 어떻게 조리해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여러 과학 리뷰 매체하고 영양 전문가들은 렉틴을 무조건 피해야 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렉틴을 끊을 필요는 없고 제대로 불리고 익혀 먹으면 대부분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아무리 잘 익혀 먹어도 유독 콩이나 통곡물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팁을 드린다면 그런 분들은 식사 때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식습관 이것을 개선하는 게 먼저고 또 그런 증상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죠. 이어서 바로 2부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건강식의 대명사로 믿어온 통곡물과 현미가 정말 모두에게 좋은지 그 숨겨진 함정을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닥터 건드리가 그 렉틴의 끝판왕으로 지목한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식의 대명사로 믿고 알고 있는 통곡물 그리고 현미입니다.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으로 바꾸고 마트에서 굳이 통밀빵을 골라 담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껍질을 벗겨낸 흰쌀이 현미보다 더 안전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걱정돼서 현미밥으로 바꾸신 분들,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통곡물을 챙기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건드리 박사가 통곡물을 문제 삼는 핵심 근거는 미레든 밀배아 응집소라고 하는 영어 약자로 WGA라고 부르는 렉틴입니다. 이 WGA는 곡물의 씨눈 그리고 배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을 해서 껍질하고 씨눈을 걷어낸 흰쌀이나 흰 밀가루에는 거의 남지 않지만 통곡물에는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건강하려고 고른 통곡물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 통곡물이 알고 보면 몸에 안 좋다, 현미가 장을 자극한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주장들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당수가 바로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WGA는 상당히 낮은 농도에서도 장세포에 달라붙어서 장벽의 투과성을 높이고 염증 신호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통곡물이 무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이라든지 과민성 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험의 대부분이 순수하게 추출한 WGA를 그것도 익히지 않은 날 상태로 세포나 동물에 직접 투여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실험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식사 패턴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실험실에서 이상한 결과를 얻어내서 주목을 받으려고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쌀을 씻어서 밥을 짓고 반죽을 오븐에 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건 차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리라는 변수입니다. WGA는 의외로 열에 약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활성이란 뜻은 독성이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쌀을 안쳐서 밥을 짓고 반죽을 굽고 국수를 삶는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 렉틴은 무력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연구진은 WGA가 실제로 사람 몸에서 해를 끼칠 만한 양에 도달하려면 익히지 않은 생파스타를 한 끼에 무려 1kg을 넘게 먹어야 그런 일이 생긴다고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현미와 백미 중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닥터 건드리가 말한 대로 껍질을 벗긴 백미에 렉틴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 순간 렉틴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까지 전부 한꺼번에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는 그 현미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에 분명한 이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이고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에게는 거친 현미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백미만 고집하기보다는 현미를 오래 불리거나 발화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소화 부담을 줄인다든지 또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통곡물을 실제로 즐겨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거죠. 무려 8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통곡물을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사망 위험이 18%나 낮았습니다. 하루에 통곡물을 3번 챙겨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5%나 떨어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통곡물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제2형 당뇨병과 대장암에 걸릴 위험까지도 훨씬 더 낮아졌다는 연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런 결과들은 만약 통곡물이 정말로 장을 망가뜨리는 독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식의 대명사인 통곡물과 현미를 둘러싼 오해를 하나씩 풀어봤는데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익혀 먹는 통곡물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플랜트 파라독스 식물의 역설, 이 세 번째 편에는 가짓과 채소에 씌워진 누명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혹시 무릎이나 손마디가 쑤셔서 검색을 해봤을 때 관절이 아프면 토마토나 감자부터 끊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짓과 채소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짓과, 즉 솔라나과 식물은 무려 2,500여 종에 이르는 거대한 식물 가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이 가짓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는 토마토, 감자, 가지, 피망, 고추가 다 모두 여기에 속하고 놀랍게도 담배도 이 가족에 들어갑니다. 이 식물의 공통점은 솔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벌레와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천연 살충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짓과에 든 렉틴과 솔라닌이 장의 벽을 자극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장 누수를 일으키고 그렇게 새어나온 물질이 온몸의 면역을 자극해서 염증을 번지게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일부 환자분들이 토마토나 감자를 먹고 통증이 더 심해졌다 뭐 이런 고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관절염을 평생으로 연구하고 치료해온 세계 유수의 학회들, 그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 세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닌에 대한 것입니다. 솔라닌은 다량을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인 반전이 있는데 솔라닌은 대부분 식물의 잎과 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나 덩이 줄기 부분에는 아주 미량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좀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평소 먹는 채소 속의 솔라닌의 양은 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수준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났을 때는 솔라닌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런 초록 감자를 먹고 오래전에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중독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정말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만 있다면 그런 뭐 녹색 감자나 싹이 난 감자의 부분을 먹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관절학회에서 내린 판정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관절염 재단은 가지과 채소가 관절염을 악화시킨다는 믿음을 아예 속설이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관절염 단체도 역시 가지과 식물이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지금껏 발견된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토마토의 붉은 색소 리코펜, 또 가지의 보라색 안토시아닌은 잘 알려진 항산화 성분이고 한 연구에서 건강한 남성이 6주 동안 보라 감자를 먹었더니 오히려 몸의 염증과 세포 손상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매운맛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은 통증을 완화하는 약재로 쓰이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가지과 채소를 포함하고도 오히려 몸의 염증을 낮추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관절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켜주는 성분인 셈이죠. 그럼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가지과 채소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토마토에 구강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일부 중에는 특정 음식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끊기라든지 무조건 먹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혹시 이런 데 해당된다고 의심하신다면 한 2주 정도만 가지과 채소를 끊어보면 그 증상이 나아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서 영양 많은 채소들을 통째로 버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절염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 책에 논리든 학회의 설명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결국 장 건강이 몸의 염증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이 책이 그토록 강조하는 렉틴 줄이는 조리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압력솥과 껍질 벗기기의 진실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는 렉틴 피하지 말고 이렇게 다스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부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안전하게 먹고 싶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플랜트 파라독스라는 책이 그 대목에서만은 꽤 쓸모있는 조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콩 요리를 즐기는 분이라면 오늘 이 내용은 건강을 넘어서 안전까지 직결되니까 꼭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건드리 박사가 렉틴을 줄이기 위해서 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역시 압력솥으로 고온 고압에서 조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콩과 곡물의 경우에는 물에 충분히 불려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실제 렉틴은 대부분 열에 약해서 충분한 온도로 오래 조리하면 그 구조가 파괴돼서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그 압력밥솥 참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 조리 도구로 부쩍 인기를 끈데도 이 플랜트 파라독스라는 책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의 주장 중에 어디까지를 믿고 따라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죠. 지금부터 정말 효과 있는 조리법과 굳이 필요 없는 조리법,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조리법,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놔두어서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드시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푹 삶기, 압력솥 사용, 이런 것이죠. 이건 닥터 건드리 박사의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물이 펄펄 끓는 100도에서 단 10분만 제대로 삶아도 콩의 대표적인 독성 렉틴은 거의 완전히 파괴된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날콩에 수만 단위로 들어있던 이 렉틴 독성이 제대로 익히고 나면 겨우 수백 단위로 줄어들어서 몇백 배나 적은 양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바로 불린 물을 버리기입니다. 이제 콩은 물에 하룻밤 불린 뒤에 그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물로 삶아야 합니다. 뭐 그 정도야 우리 주부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는데요. 콩을 슬로우 쿠커처럼 낮은 온도에서 뭉근하게 오래 끓이는 조리기구나 조리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렉틴이 파괴되기는 커녕 오히려 독성이 5배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덜 익힌 강낭콩을 단 너댓 알만 먹어도 3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렉틴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덜 익힌 것이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과잉 조치 부분인데요. 바로 껍질과 씨를 남김없이 제외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껍질과 씨에 렉틴이 좀 더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껍질에 식이섬유, 라이코펜과 같은 아주 귀한 영양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분이 토마토의 붉은 껍질까지 일일이 벗겨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마토의 그 투명한 비닐막 같은 껍질은 벗겨내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드리 박사는 밀이나 귀리 같은 글루텐 곡물은 압력솥으로도 렉틴이 안 없어진다면서 겁을 주지만 사실 2부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제대로 익힌 통곡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렉틴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익혀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분인데요. 플랜트 패러독스 얼마나 믿어도 될까? 보니까 29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이. 이 베스트셀러를 지금부터는 과학이라는 저울 위에 정직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도서 깨기 시리즈의 첫 편, 플랜트 패러독스, 식물의 역설, 그 대망의 마지막 최종 편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자 스티븐 건드리는 예일대를 졸업했고요. 명문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장외과 의사로 일한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사실 그분의 이제 화려한 경력, 수술 이력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독자가 이 책을 믿게 된 출발점이 됐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자의 직함이 아니라 그 주장을 떠받치는 증거의 무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터넷에서 넘쳐난 이 채소가 사실 독이다라는 류의 수많은 영상들, 그 뿌리에 바로 이 책이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검증은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저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잣대, 과학적 근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문 서평기관이 이 책의 과학적 정확도를
100점 만점에 겨우 29점을 매겼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렉틴이 위험하다는 근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세포 접시나 실험 동물에게, 그것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쏟아부은 실험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자료들은 그 설명란에 보면 출처를 적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핵심 근거로 내세운 대표적인 연구 하나는 무려 1973년의 세포 실험인데, 그 뒤로 5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가 재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의학 검증 매체 역시 이 책의 내용의 대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됐으며 렉틴을 피해야 할 과학적인 이유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장수마을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키나와나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밥상 위에는 이 책이 그토록 피하라고 경고한 콩과 통곡물이 날마다 주식으로 올라옵니다. 렉틴이 정말 만병의 근원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진작 병들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명백한 반례에 대해 저자는 그 사람들은 올리브유와 생선과 와인을 많이 먹어서 렉틴이 상쇄됐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심지어는 올리브유까지 판매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건 근거라기보다는 궁색한 사후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잣대는 어쩌면 가장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책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입니다. 저자는 렉틴의 해로움을 막아준다는 렉틴 쉴드라는 이름의 보충제를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에는 보충제 없이는 당신의 필요한 건강을 결코 다 얻을 수 없다는 문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평범한 채소를 위험한 독으로 몰아갈수록 그 독을 막아준다는 보충제는 더 잘 팔리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까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책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취할 것은 취해야 되죠. 우선 덜 익은 콩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지적은 사실입니다. 또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누리라고 하는 큰 방향, 이 책이 주장하는 그런 방향은 대다수의 영양학자도 동의하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저도 여러분도 동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줄였을 때 실제로 편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식단을 고쳐가면서 자기 반응을 보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토마토와 콩을 독이라고 겁내면서 먹지 않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을 직접 확인해서 무엇보다도 한 가지 독소를 사냥하려고 하기보다는 식탁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더 확실한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랜트 파라독스, 식물의 역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도발적인 주장 속에 진짜 과장을 가려내는 그 긴 여정이었는데요.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판단을 하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드렸다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유명한 건강책을 이 저울 위에 올려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건강 도서 깨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노웰 8월 빅세일, 위염, 위궤양, 장상피 화생,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민이시라면 지포스, 결석이나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신장 영양제 K-클렌즈, 과일 효소로 안전하게 변비 고민에는 키위락스, 늦더위도 건강하게 나노웰과 함께하세요.